최근 유튜브에서 태국의 한 부부가 한국 가전제품을 산 영상의 리뷰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 태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변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태국의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한국 제품을 추천하며 일본 제품도 아닌 중국 제품도 아닌 한국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제품에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태국 매장 한복판에서 열렬히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사연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의 고급 가전제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타완이라고 해요. 언제나처럼 일본 브랜드 섹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먼지 하나 없이 매끈한 일본 냉장고의 표면을 쓸어내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매장 안을 가득 채운 백색 형광등, 아래 빛나는 일본 가전제품들은 마치 신성한 사원에 모셔진 불상처럼 저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제 신념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일본 대기업 태국지사에서 30년간 근무한 아버지 수리는 가족, 식탁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 품질과 내구성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저의 귓가에 늘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반면에 한국 제품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는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다며 일본 기술을 베껴서 반값에 파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본 회사가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며 감원 사태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이 있었죠. 그 때문인지 가족 모임에서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마치 일본 가전 전시장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거실 한쪽을 차지한 60인치 일본산 올레드 텔레비전, 주방에 대형 양문형 냉장고, 심지어 욕실의 비데까지 모든 것이 일본 브랜드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가전제품의 서열을 확립했습니다. 최고급은 일본, 중간급은 한국,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는 저가형은 중국산이라는 불변의 법칙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매장에 들어온 젊은 부부에게 열심히 일본 세탁기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태국 기후에 최적화된 세탁 코스가 있고 내구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높지만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제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저는 진심으로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장 한쪽에 전시된 한국 가전제품들을 흘깃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디자인은 괜찮은데 결국 내부 기술은 일본 것을 모방한 거겠지. 이런 편견은 제가 매장에서 일하는 6해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세계 가전시장의 위계 질서는 분명했습니다. 매장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음 주에 열릴 방콕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초대장을 가방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특별히 큰 규모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라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신제품들을 미리 살펴보고 매장 재고도 업데이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저는 아버지가 거실에서 일본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본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는 모양이었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다가오는 생신 선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낡은 전기면도기가 요즘 좀 시원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이번 주에 들어온 최신형 일본 면도기를 선물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 말라니가 이웃집에서 새로 산 한국산 세탁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뿌라퐁 아주머니네 새 세탁기를 보셨냐고 아버지께 물으시더군요. 정말 신기하다며 옷감을 알아서 구분해서 세탁하고 전기도 훨씬 적게 쓴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수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냐며 일본 세탁기도 다 그런 기능 있고 게다가 몇 년 못 가 고장 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뿌라퐁 집은 원래 일본 세탁기 쓰다가 한국 것으로 바꿨다며 아무래도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되물으셨죠.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슬며시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가전제품에 관심 없던 어머니까지 한국 제품을 언급하다니.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야. 결국 품질로 말하면 일본을 따라올 순 없을 테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내일 있을 박람회를 생각하며 설렘에 잠들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은 1년에 2번씩 필수적으로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에 참가 후 보고서 형태의 기한을 올려야 했어요. 방콕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기업들의 대형 부스가 눈에 들어왔고 그 광경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역시 최고는 일본이야라고 생각하며 일본 부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일본 부스는 한산한 반면 전시장 중앙의 한국 부스 주변에는 사람들이 물결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벤트라도 하나 싶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파를 뚫고 한국 부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 가전회사의 대형 부스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전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것은 부스 중앙에 위치한 태국 라이프스타일 특화존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태국의 습한 기후와 현지 식재료 보관에 특화된 냉장고, 태국 의류 소재에 맞춘 세탁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가가 보니 유명 셰프들이 한국 냉장고를 사용한 식재료 신선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간 보관된 식재료 중 한국 냉장고에 있던 것이 확연히 더 신선했습니다. 셰프들은 이건 혁명적이라며 감탄했고 주변의 구경꾼들도 동조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봤자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일 텐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다니.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품을 살펴보는 저에게 한 전시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냉장고는 태국의 열대 과일과 해산물 보관에 특화된 듀얼 온도 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태국에서 3년간 현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죠. 일본 제품과 다른 점은 태국 소비자의 실제 사용 패턴과 식재료 특성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세탁기는 태국의 다양한 전통 의류 소재와 우기의 높은 습도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력 소비량이었습니다. 유사한 사양의 일본 제품보다 30%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는 점이었죠.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완, 여기서 만나다니. 돌아보니 제 첫사랑이자 방콕의 유명 레스토랑 오너인 말리였습니다. 대학 시절 잠시 사귀다 헤어진 후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말리는 셰프들의 시연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미 우리 레스토랑에 이 냉장고를 들였어. 정말 놀라워. 특히 허브와 해산물 보관이 획기적이야. 덕분에 재료 손실률이 확 줄었고 미슐랭 평가단에게도 좋은 인상을 줬지. 타완, 너도 이거 써봐. 정말 다른 차원이야. 말리의 확신에 찬 추천에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그녀가 이렇게 열광하다니. 더욱이 그녀의 레스토랑은 얼마 전 방콕에서 몇 안 되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박람회 구석에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전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부스에 몰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확고했던 신념과 달랐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야. 분명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저는 박람회장을 빠져나왔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말리의 말과 본 광경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제 신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한국 제품 코너를 더 자주 살펴보게 됐고 고객들의 반응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장에 들어온 한국산 고급 냉장고는 출시 일주일 만에 모두 예약 판매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가격이 비슷한 사양의 일본 제품보다 오히려 20%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매장 관리자에게 한국 가전회사 담당자와의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사실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이틀 뒤 말리의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약속이 취소되어 혼자 저녁을 먹으러 들렀는데 마침 말리가 주방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람회 이후 한국 냉장고 덕분에 레스토랑 운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재료 폐기율이 30%나 줄었고 특히 태국 허브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놀랍게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리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녀에게 냉장고를 직접 볼 수 있는지 물었고 말리는 기꺼이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자리 잡은 대형 상업용 냉장고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 구조가 일본 제품과는 달랐고 특히 허브와 해산물을 위한 특수 보관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말리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신선한 허브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바질과 고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여온 것인데도 갓 딴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이전에는 3일이 지나면 버려야 했던 재료라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일본산 면도기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의 굳건했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버지 생신 선물로 한국산 전기밥솥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이미 친구 집에서 써봤다며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밥맛에 감동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신 전날 저와 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몰래 한국산 전기밥솥을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포장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친구 집에서 직접 지은 밥을 아버지가 맛보고 극찬했다며 그 밥이 바로 한국 밥솥으로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생신 아침 저희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상대로 포장을 뜯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브랜드 로고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냐며 자신이 평생 일본 제품만 써왔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저희를 질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지난주 친구 집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밥이 바로 이 밥솥으로 지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날 밥맛을 극찬했던 자신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새 밥솥으로 밥을 지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2공기나 더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와 어머니는 눈빛으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식후에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 강도는 확실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가전회사의 지역 담당자 김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5살가량의 친절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영어와 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니 분명 태국에서 오래 일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제가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일본 제품을 선호했지만 최근 한국 가전제품의 평판이 좋아진 것이 의아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태국 소비자들의 실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품을 연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회사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태국 현지인 3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그들의 생활 습관, 식재료 보관 방법, 세탁 패턴 등을 꼼꼼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구원들이 직접 태국 가정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생활 패턴을 관찰하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본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태국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김 씨는 대화 끝에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 본사와 연구소 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태국 유통업체 담당자로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 씨가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가전기술의 철학과 개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같은 열대기후 국가를 위한 특화기술연구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매장에서 한국 가전제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제품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태국인의 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개발된 제품들로 느껴졌습니다. 매장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다니. 결국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분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어머니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의외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아버지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첨단 시설이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서울로 향하는 전기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김 씨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날은 서울 시내 투어, 둘째 날은 연구소 방문,
셋째 날은 공장 견학, 마지막 날은 한국 가정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며 김 씨는 한국의 발전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가전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김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한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가전회사의 수석 연구원인 박 박사를 소개받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연구를 이끌고 있다는 그는 눈빛이 형언할 수 없이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식사 중에 박 박사는 자신의 연구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박사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 가진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는 습도, 온도, 식재료 종류, 요리 방식의 차이까지 고려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일본의 기준에 맞춰 설계된 것과 달리 자신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저는 박 박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기술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야 한국 제품이 왜 태국에서 그토록 호평받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국인들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의 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저는 호기심과 기대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전제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건물들은 점점 낮아지고 대신 넓은 숲과 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연구소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회사의 창업자인 회장님이었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놀라울 정도로 정신이 맑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멀리 태국에서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안내로 시작된 연구소 투어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역 특화 기술 개발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기후, 문화, 생활 방식에 맞춘 제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섹션에서는 실제 방콕의 기후 조건을 재현한 환경에서 냉장고와 에어컨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태국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를 직접 보관하며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레몬그라스, 갈랑가, 태국 고추 등 현지 허브가 최적의 상태로 보존되는 온도와 습도를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사용자 경험 연구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태국인 연구원들이 태국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가정의 주방과 세탁실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현지 사용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연구실에서 잠시 멈춰서서 저에게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셨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품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제품을 신뢰했던 이유는 그것이 뛰어난 품질을 가졌기 때문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본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품질을 넘어 사용자의 삶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술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관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실험실에서 제품 테스트에 참여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가져온 식재료로 냉장고의 신선도 유지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결과를 확인하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태국 소비자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노력하는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교외에 위치한 한 일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품이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문한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첨단 가전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부 김 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주방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보여주며 각 칸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치 전용 칸, 육류 보관 칸, 채소 칸 등이 별도로 설계되어 있었고 각각 최적의 온도와 습도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김 씨는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코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능이었습니다. 세탁기가 옷감의 종류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 씨의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사 중 김 씨의 남편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태국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태국의 음식과 문화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국 음식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며 그래서 자사의 냉장고가 태국 시장에서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가 태국에서 가져온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한국 가전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우는 데서 시작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소비자 필요에 맞춘 현지화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제품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학과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방문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태국에 돌아가 활용할지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비즈니스 트립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가 가진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품의 브랜드나 국적보다 그것이 실제로 사용자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에게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활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기획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그것이 태국인들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회사 내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 라인 담당자들은 이런 접근 방식이 기존 고객층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매장 관리자 역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제 비전을 설명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느 날 말리가 제 매장을 방문했을 때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다녀온 것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매장에서는 중역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말리는 그들 앞에서 한국 냉장고가 자신의 레스토랑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명 셰프의 생생한 증언은 결국 경영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주 후 저희 매장은 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라이프스타일 존을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태국인의 실제 주방과 거실을 재현해 그 안에서 한국 가전제품이 어떻게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판매율도 급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오신 듯 했지만 한국 라이프스타일 존을 둘러보시며 아버지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특히 태국 음식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정말 좋다면 왜 집에는 사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였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며 집에 있는 오래된 일본 냉장고를 바꿔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쇼핑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냉장고를 자세히 살펴보며 끊임없이 질문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제품을 선택하셨고
다음 날 우리 집 주방에는 새로운 한국 냉장고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저희 매장의 한국 라이프스타일존은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전제품 쇼룸이 되었습니다. 다른 매장들도 이 컨셉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성과는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한국 가전제품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 중 하나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브랜드나 국적보다 제품이 담고 있는 철학과 사용자를 위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